자,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넷플릭스발로 움직인 콘텐츠주 이제 날아갈 것인가? 딱 3개월 전쯤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1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역시 기대치를 좀 낮추면 괜찮은 걸까요? 이번 2분기에는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을 하면서 넷플릭스 주가도 이렇게 시간 외에서 무려 8%까지 급등을 하고 그 훈풍이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신작 개봉 기대감, 또 OTT 시상식 개최라는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자, 우영우 발로 시작은 됐지만 호재가 이렇게 겹겹인 상황입니다. 자, 추세 상승 이제는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이게 기간이 좀 문제긴 한데 그 기간이 짧더라도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뭐 질문하신 대로 추세적 상승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추세적 상승 같은 경우는 보통 주도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반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테마성에 의한 어떤 순환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와 좀 비교를 하게 되냐면 작년에 아마 메타버스에 매자만 나오더라도 날아갔던 시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매자만 나오는데 이 매자는 유재석 아닙니다. 메뚜기 아니고요. 메타버스인데 이게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작년 8월 때부터 11월 달까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P2E 이런 것들 다 날아갔었거든요. NF 뭐 T 붙으면 다 갔잖아요. 그래서 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8월 때부터 11월 달까지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콘텐츠 이 강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비교해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컨텐츠가 계속 나오는 게 관건인데 네. 계속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대작이라 그러죠. 이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올 것인가. 지금 어찌 보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우영을 하는 잔잔한 감동에서 한산이라는 이 폭발적인 어떤 그 스케일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한산 개봉 전후로 해서 아마 분위기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영우가 흥행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콘텐츠주들이 이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영우 뭐 만들었던 에이스토리아 뭐 너무 잘 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 눈여겨봐야 될 또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토픽 하나 꼽아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다가 성장과 실적이 좀 맞물린다고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그 네.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OTT 관련 예를 들자면은 바로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랜드 우리나라도 이제 KT하고 이제 CJ 이름이 네. 서로 이제 합병을 하면서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OTT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일단 호재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왔는데 물론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이거는 넷플릭스 쪽에 매출이 높다 이런 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인데 최근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봤을 때 과거에 실질적으로 넷플릭스의 매출은 한 20%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좀 많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줄고 있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2020년도에는 한 30% 이상이 넘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비중이 한 14%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그만큼 OTT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 콘텐츠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네. 즉 뭐냐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볼 때 디즈니스 플러스라든가 애플 TV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과거 K뮤직 또는 이제 K 콘텐츠 이런 부분에 어떤 하나의 호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콘텐츠 경쟁력이 있거나 다양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OTT 시장에서 환영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우영우도 지금 최근에 한번 우리나라 콘텐츠 이런 영화 드라마 쪽에 또 화살을 쏴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이 기업이 실적이 좋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카더라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확 밀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을 봤을 때 2분기에 때 최대 실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스토곤 드래곤. 네.
네,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네. 팀장님이 또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 이제 새롭게 또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또 주는 탑픽 아니겠습니까? 네. 컨텐츠주, 뭐 단기적으로 보자고 하지만 그래도 네.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볼 겁니다. 아, 단기적으로 이제 그래서 매니저님께서 봅니까? 크게 그려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좁게 좀 볼게요. 좁혀서 볼 만한 종목, 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이제 우영우 분위기를 이제 네. 과연 한산이 이어갈 것인가? 그렇죠.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한산이 개봉을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버느냐? 그렇죠. 그죠? 이게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산 투자한 쪽을 네.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탑픽이라 그랬는데 전 2개 말씀드릴게요. 두 개요? 그 마트에 가면 1+1 하잖아요. 그거 그 자신감 있으니까. 없을 때 2개 던지거든요. 들켰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대성창투하고 롯데쇼핑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대성창투는 명량에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네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산도 투자를 당연히 했을 거고 네. 지금 명량이 1,761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마 이 후광 효과로 한산도 1,000만 명은 넘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성투자가 명량에 이어서 한산도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게 되면은 더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한산을 또 누가 또 배급을 하느냐? 롯데쇼핑. 롯데쇼핑입니까? 네, 롯데쇼핑이 하거든요. 그래서 롯데쇼핑은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롯데쇼핑도 1+1이 되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의무휴업제 폐지, 네. 거기다가 한산 효과. 아, 두 가지가 또 네. 오늘 자꾸 재료가 1+1이네요. 음. 오늘 자꾸 1+1인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대성창투하고 롯데쇼핑. 아, 좋습니다. 네. 하지만 A스토리가 잘 가다가 지리산이 나오면서 폭락했거든요. 네. 혹시라도 영화 나올 때쯤에 만약에 관객들이 네. 만약에 흥행 못했다. 그때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치고 빠지기 잘해야죠. 치고 빠지기 작전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또 얘기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짱 빅 이슈, 다음 이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주일 사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관련주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드디어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이제는 안착을 하는 걸까요? 아직 전쟁도 또 금리도 뭐 하나 안정된 게 없는데 시장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코인도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심지어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0% 넘게,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게 급등하면서 국장에서 코인 관련주가 힘을 세게 받았습니다. 자, 관련주 흐름들 한번 보시죠. 비덴트부터 우리기술투자, 또 위지트, 한국투자증권, 대성창투,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물론 개별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코인 관련주는요, 잘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 상황과 접근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면 글로벌 증시나 코인이나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지금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생각나는 게 키워드가 보면은 이제 청년층 또는 영끌 자금을 아주 영혼까지 모아서 끌어가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저도 이제 많이 올라주기를 좀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의 가장 닉네임으로 붙여졌던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가상 자산이 겨울이 왔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최근 이제 네. 한 20% 30%씩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고점에서 빠진 것도 굉장히 컸던 네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반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현안을 본다면은 최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요새 이제 좀 불거졌던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루나 테라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위험 자산의 부분에서 이제 국제 규범에 전체적인 이제 규제 수립을 좀 하려는 이런 얘기가 서서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굉장히 이게 우리 2010년도, 2008년도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은 상당히 파생 상품과 좀 비슷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이런 부담감은 좀 있다 봅니다. 다행히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이거 비트코인을 볼 때 측정을 갖다가 어떻게 기준가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볼 때 지수가 있더라고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요. 네. 그게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공포가 100에 달하면 이제 고점이 왔고 탐욕이 이제 0에 달하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도 심리적으로 많이 접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더리움이 2.0을 업데이트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새롭게 어떤 체굴 방식
방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최근에 20% 30% 반등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이렇게 볼 때,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을 볼 때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그걸 볼 때 그 증시와 동조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따라가 미리 올라가고 네. 주식시장에 빠지면 미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기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하이베타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나 미국 증시를 볼 때 아직은 이제 그 스텝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또 현재 인플레이션 진짜 고점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도 많이 움직인다고 봐요. 그럼 네. 요번에 그 반등이 그 나타난 것은 어떤 거시적인 경제가 완전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기 침체, 리세션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면서 이제 그 반등할 때 정말로 반등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요번에 반등은 어떤 우선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지표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얘기하면 할 얘기 많습니다. 특히 저는 뭐 코인 한 8개 샀거든요. 5개는 저한테 허락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없앴더라고, 제 거. 그런데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네. 저처럼 이렇게 연끌하거나 했던 우리 어떤 MZ세대들 그 친구들에게 비탄감을 해준다는 뭐 이런 정책 이슈까지 나오면서 뭐 어쨌든 코인 시장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비트코인 쪽 이쪽 관련된 업종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 사라진 게 보십니까? 게임머니는 아니시죠? 게임머니 아니죠. 게임머니 아니죠? 진짜 코인 샀습니다. 진짜 코인 맞으시죠? 코인 네. 없어졌어. 혹시나 해서. 네, 5개가 없어졌어. 혹시나 해가지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는 괜찮습니까? 뭐 단기적으로 봐야죠. 아, 단기적으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항상 OCI 얘기할 때 폴리시리콘 가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OCI하고 폴리시리콘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만약에 비덴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계속 움직여 준다라면은 네. 뭐 추세적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비덴트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따로 가요. 아, 이제 따라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네.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네. 계속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제가 코인 투자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 관련주를 볼 바엔 차라리 비트코인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한 23,000불 정도 되는데 한 15,000불 이하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아, 더 빠진다. 왜냐하면 네. 우리 매니저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사인오프는 고리 깊다고 네.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고 확신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기 바닥을 때문에 잡지 조금 않았다? 인내가 더 필요할 거예요. 아, 네. 조금 더 기다리라는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